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 네. 네. 네, 저는 녹음이 되고 있군요. 네. 네. 네, 소개를 해주신 대로 작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입사한 고지현 부연구위원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은 이제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계속 연구해온 부분인데 아직 퍼블리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좀 하는 중인데 좀 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피드백이나 코멘트 같은 걸 좀 더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드시는 생각이나 또 아이디어 있으면은 발표 중이나 또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논문의 제목은 이제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Maternal Labor Supply and Child Development인데요. 제목에서 이제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근로장려 세제라고 불리는 EITC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엄마의 노동 공급으로 인한 그 효과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논문 슬라이드의 로드맵입니다. 웰페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폴리스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서로 충돌하는 정책 목표들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또한 동시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웰페어 리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두 번째, 즉 저소득층의 워크 인센티브를 인커리징 한다는 그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에 있었던 웰페어 프로그램들이 그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는 소득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던 AFTC를 근로를 전제로 한 TNF로 바꾸는 그런 변화도 있었고, 또 EITC의 많은 확대들도 그와 비슷한 움직임에서 있었던 그런 정책의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웰페어 리폼이나 어떤 그 근로를 전제로 한 웰페어 프로그램들이 부모님을 일하게 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을 역시 의미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를 전제로 하는 웰페어 프로그램들이 아동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감소하게 함으로써 인한 효과를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를 전제로 한 웰페어 프로그램의 그런 효과들은 실증 분석을 통해서 그 효과가 포지티브일지 네거티브일지를 이제 알아내야 하는 그런 리서치 퀘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EITC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어지는 그 환급형 세 제도인데요. 미국에서는 연방 주정부의 캐시 트랜스퍼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큰 제도입니다. 이 EITC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EITC가 싱글맘의 아동들의 차일드 디벨롭먼트 아웃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싱글맘은 이제 미국에서는 EITC 수혜자들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수혜자 그룹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EITC 전체 펀드 중에서는 48%를 받고 있는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싱글맘의 경우에는 이제 메리드 커플과는 달리 이제 엄마가 주된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주된 그 돈을 버는 이제 프라이머리 언어이기 때문에 싱글맘을 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하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아동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제 엄마 보내는 시간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 의한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저는 DID 방법을 사용해서 특별히 93년도에 있었던 EITC 확대가 아동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요. 메인 파인딩은 아동들의 수학과 읽기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3세 이하 아동들의 신체 사회적인 발달 지수 역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능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분석해 본 결과 아동들은 이제 EITC 확대 이후에 집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엄마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그런 과정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엄마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도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의 컨텍스트 하에서 EIT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ITC는 환급형 세액 제도인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주로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로 이제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8세 이하이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24세 이하인 경우에 그런 가구들을 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것이 이제 이 도입이 고안이 될 때에는 부의소득세제 개념으로서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75년도에 이제 그 스트럭처를 갖춘 모습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의 제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90년대에 크게 많이 확대가 되어서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630억 달러를 250만 가구에게 주는 정도의 크기의 트랜스퍼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EITC의 구조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간은 점증 구간이라고 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크레딧 역시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94년도에 이제 아이가 2명 있는 그런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를 더 벌면 30센트씩 더 크레딧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레딧이 증가하다가 최대 금액인 2,528불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의 증가에도 크레딧이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평탄 구간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는 정감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간 중에서 노동 제고 효과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부분은 당연히 점증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 phase-in rate라고 불리는 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많은 근로 제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evious study에 따르면 싱글맘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 phase-in range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점증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 제고 효과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에 대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previous study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근로장려금이 제도가에 대한 세액 지출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크기였다가 90년대에 크게 많이 확대가 되고 이런 추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EITC의 확대는 주로 EITC를 받는 수혜자들의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대 수혜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 그림에서 1993년도의 스케줄인 노란 선과 또 95년도의 스케줄인 파란 선 사이의 이 점프가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93년도의 EITC 확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previous literature 같은 경우는 단연 이제 EITC의 목표에 맞게 노동 공급에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인 리앱만이나 이사인 호인즈, 마이어 로젠바움의 스터디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런 스터디들의 메인 파인딩을 요약을 해보면은 대체로 싱글맘의 경우에는 굉장히 responsive하게 반응을 했지만 married mother나 father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게 많이 EITC로 인한 노동 제고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메인 파인딩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이미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노동 시간을 늘리는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도 이제
대체적인 리터리처들의 리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은 지금의 우리나라 형태와는 조금 다르게 자녀가 있는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초기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ITC가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대체적으로 EITC로 인해서 이 소득 측면에 집중을 해서 인컴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봤는데 대부분의 스터디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여러 측면에서 건강이나 어떤 코그니티브한 어치브먼트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아웃컴들을 봤을 때 긍정적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많은 스터디 중에서도 하나 이 두 가지의 리터리처의 갭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 특별히 싱글맘 같은 경우에는 EITC로 인해서 엄마들의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면서도 EITC와 차일드 디벨롭먼트의 이 관계를 살펴볼 때는 인컴 이펙트에만 초점을 두고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 페이퍼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주목받아오지 못했던 다른 채널, 이제 타임 이펙트 채널에 집중을 하였고 또 그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싱글맘의 아동들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또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그 EITC 또는 이제 비슷한 소득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들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점들이나 또 EITC의 그런 구조들을 또 그 관련된 어떤 제도들을 디자인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결과나 그런 결과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박사님, 네. 아까 전에 보여주신 리터러처에서 네. 아고스티넬리 앤 소렌티 그 페이퍼가 그 페이퍼에서도 사실 자세하게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그 페이퍼에서도 인컴 이펙트하고 타임 이펙트 간의 그 트레이드오프를 좀 이제 고려하는 걸로 보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요 페이퍼에서의 연구하고 지금 박사님 거에서의 그 차이가 대충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내내 굉장히 쌓아왔던 부분인데요. 어, 이게 제가 연구를 시작할 쯤에 이제 같이 좀 비슷한 시점이 시작이 음, 됐는데, 이 아구스티네 소렌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라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그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분리해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논문 같은 경우는 DID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커니즘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는 아고스티넬리랑 소렌티의 부분 그 논문과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숄티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아고스티넬리 소렌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했지만 싱글맘의 아동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한 연구는 일단은 아니었고 또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에도 사실 이게 같은 데이터셋 안에서 아동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그런 다른 그러니까 그 아동의 차일드 아웃컴을 분석한 데이터와 또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분석 데이터가 좀 달랐고 또 방법 면에서도 좀 리거러스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 같은 경우 좀 더 좀 릴레이트된 그런 메커니즘을 데이터 면에서 보여준다는 측면과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컨트리뷰션을 세워가는 게 또 제가 이제 퍼블리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혹시 발표를 들으시다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기존 문헌에 보면 그 인컴 이펙트로 시험 점수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아까 살짝 보여주신 결론에서는 아이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연령대가 다른 건지 아니면 시험 점수는 인지 역량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이 테스트 스코어였기 때문인 건지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도 역시 인지 능력에 관련된 테스트 스코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때는 5세 이상인 아동들에게 사용하고 있고, 비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신체 사회적인 발달 지수도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3세 이하의 아동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 논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스코어랑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스코어의 차이점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크지가 않는데, 다만 이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previous literature 같은 경우에는 인컴 이펙트가 큰 그런 그룹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엄마의 그 노동 공급 변화로 인한 임팩트가 크지 않은 그룹들 안에서 나타나는 효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의 논문에서는 그 효과보다는 엄마의 그런 타임 이펙트가 큰 그룹을 좀 찾아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좀 더 스트라이킹한 리절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잡마켓 나올 때쯤에 바스티안이랑 어떤 교수가 그 아메리칸 타임 유 서베이를 사용해서 그 타임 이펙트 쪽을 본 논문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바스찬과 그 다른 부분 제가 미켈모어인지 저도 누군지 기억이 안 모르겠는데요. 나는데. 네, 저도 그거를 보긴 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타임 유세지의 네.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봤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아동들과 보내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뭐 스트럭처럴하게 아동들과 놀아주는 시간의 차이, 아니면은 뭐 그거 외에 아까 그 교육을 위해서 아동들과 보내는 시간, 아니면 그 외에 그냥 보내는 시간의 차이를 봤을 때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 외의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는 이제 그것에도 포커스를 두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박사님 논문은 지금 타임 이펙트랑 인컴 이펙트랑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리그레션에서는 넷 이펙트가 네거티브인 것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더니 타임 이펙트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측면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IB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거는 뒤에 시간이 되면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타임 이펙트로 인한 효과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여전히 네거티브한 효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리터러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차일드 디벨롭먼트 인컴 이펙트 끝에 보면 어덜트 어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자녀의 어닝을 분석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저소득 가구에 있는 EITC 수혜를 받았던 아동들이 나중에 커서 얼마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어닝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리터리처는 이제 뭐 EITC와 관련된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마의 노동 공급이 아동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련된 리터리처와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로 이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저희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는 그 싱글맘의 아동들의 차일드 아웃컴을 EITC 익스펜션이 있었던 1993년도의 전과 후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스트래터지입니다. 여기에서의 트리트먼트 그룹은 EITC를 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싱글맘의 아동들이고, 컨트롤 그룹은 EITC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메리드맘의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모두 EITC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엄마의 노동 공급 측면에서 트리트먼트 그룹만이 엄마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리서치 퀘스천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는 NLSY 데이터인데요. 이게 굉장히 한국 아동 패널과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NLSY 79이라는 이 데이터에서 엄마들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콜렉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엄마들의 엄마 캐릭터리스틱스나 어떤 노동 공급, 그리고 결혼 상태나 인컴 같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 NLS 79에 있는 엄마들의 아동들을 또 추적을 한 데이터가 이 아래에 있는 차일드형 애덜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기본적인 아동들의 특성에 관련된 데이터나 그 집안의 가구 구성에 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제가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사용하고 있는 차일드 아웃컴 베리어블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매칭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일드 디벨롭먼트 리터리처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저 박사님, 저 죄송한데 그 전 네, 페이지에서요, 네,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나누셨는데, 로우 에듀케이션은 이제 쉽게 알겠는데요. 로우 익스펙티드 어닝스라는 거는, 그거는, 그 익스펙티드 어닝스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나이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특성들을 인도지너스하지 않은 특성들을 가지고 어닝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 ERTC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룹들로,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서 어닝이 낮을,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비근로 소득이 높을 경우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외생적으로 주어진 그 변수들로만 그 예측한 earnings가 낮았을 때 네, 여기 맞습니다. 들어간다는 실제 거죠. 어닝을 사용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네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해서 EITC 수급을 할 것 같은 싱글맘이랑 메리드맘을 비교를 한 이유가 아까 싱글맘이 레이버 서플라이가 더 많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EITC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한테 가는 효과를 보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효과를 보는 건지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엄마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보는 거면 EITC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의 노동 공급이 높고 낮은 사람들만 비교해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생각했을 때 EITC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싱글맘 중에서 EITC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네. 예, 제가 뭔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 굉장히 밸리드한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엄마가 일을 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근데 특별히 이제 EITC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한 그런 논문이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EITC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티피컬한 DID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이 세팅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상적인 것을 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한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싱글맘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모두 노동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베리에이션이 이제 크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메리드맘과 싱글맘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EITC로 인해서 노동 공급의 증가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잘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퀘스천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두 그룹이 비슷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뭐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커먼 트레인 어썸션을 만족하느냐의 그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것이 EITC로 인한 효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을 텐데 그게 두 번째일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이제 최대한 분석을 하려고 일단 이 메인 리그레이션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또 뒤에서는 싱글맘들만 가지고 노동 공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을 비교하는 리그레이션도 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에서 제 세팅은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프리비어스 리터처 파인딩에 기반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DID 세팅으로 조금은 좀 티피컬하지 않은 세팅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커먼 트레인 어썸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밸리드하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EITC가 가구 단위로 주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메리드 커플의 경우에는 EITC를 받을 경우에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의 노동 공급이 주로 증가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증가가 있다면 이제 메리드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임피리컬리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EITC를 받았지만 엄마나 아빠의 그 노동 공급 증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증가가 없었던 그룹입니다.
박사님 그 싱글 마더하고 메리드 마더 그 간의 레이버 서플라이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토탈 마진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익스텐시브 마진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인텐시브 마진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여기서 좀 더 어떤 게 중요한지 저도 이제 약간 그 이해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그 레이버 서플라이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마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익스텐시브랑 인텐시브 마진을 같이 두 세퍼레이트하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 메커니즘에서 보여드리게 될 것은 익스텐시브 마진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효과는 익스텐시브 마진 효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데이터 설명하던 걸 조금 더 마무리해보자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익스펜션은 93년도에 익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이어 타임 프레임이 이제 그에 구성한 타임 프레임은 90년부터 96년도까지 타임 프레임을 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86년도에 또 다른 EITC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96년도 이후에는 이제 싱글맘에 대한 어떤 폴리시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타임 프레임을 좀 좁혀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일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바이애뉴얼 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짝수년도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2년도가 프리 익스펜션이고 94년도, 96년도가 포스트 익스펜션 피리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차일드 아웃컴 베리어블은 PET Math and Reading Score와 Motor Social Development Index라는 이 두 가지의 그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인지적인 발달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5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시행되는 시험 결과를 점수를 콜렉트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수학과 5가지 다른 섹션들이 많이 있는데 수학이랑 리딩 스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걸 합한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D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3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의 어떤 신체 사회적인 발달 같은 거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각각의 나이에 맞는 뭐 눈 깜빡임이나 뭐 고개를 움직인다, 다리를 움직인다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 그런 걸로 인덱스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지수도 역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수는 로우 스코어랑 퍼센타일 스코어랑 스탠다드 스코어 세 가지로 이제 다 주어지긴 하는데 전 여기서는 스탠다드 된 스코어를 가지고 한 번 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0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로 만든 그 노멀라이즈된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의 변화를 해석할 때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기준으로 몇 %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두 번째 리그레션 파트에서 제가 보게 될 메커니즘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엄마의 노동 공급이나 소득 그리고 아동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리그레션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커먼 트렌 어썸션 체크한 부분인데 그 매스 리딩과 MSD 스코어 모두 커먼 트렌 어썸션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그 변수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모델은 굉장히 티피컬한 DID 픽스 이펙트 모델인데요. 여기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인 YIT는 PET 테스트 스코어나 MSD 인덱스이고요. 여기서 제가 보려고 하는 계수는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트리트먼트 스테터스를 나타내는 싱글과 포스트 익스펜션 나타내는 익스펜션 1993의 인터랙션 텀의 코이피션트인데 이것이 만약에 네거티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EITC 확대로 인한 넷 이펙트가 싱글맘의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엄마와 아동과 관련된 캐릭터리스틱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차일드 픽스드 이펙트, 타임 이펙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고지영 박사님, 네. 앞에서 여쭤본 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네. non-wage income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빠 컨트롤 그룹으로 메리드 마더를 하는 이유가
아빠를 일종의 말하자면 금융자산처럼 지금 트리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빠의 인컴이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빠의 인컴은 이제 non wage 인컴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리드 커플 같은 아,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엄마의 노동 공급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EITC로 인해서 엄마의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인컴이 늘어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베타의 효과가 잡힐 것이나 아빠의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non wage 인컴에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그걸 그냥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non-wage 인컴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뒤에 물어봐도 괜찮을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아빠의 타임 유스도 지금 뭔가 분석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이펙트를 어, 보기 위해. 네, 그러니까 뒤에 사실은 근데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없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진 못했지만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뒤에 메커니즘에서 아, 제시를 하긴 할 것인데 네,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보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벌써 그 익스펜션이 네. 맥시멈 EITC 크레딧이 증가한 것이었나요? 맥시멈 크레딧도 증가하고 또 그 인컴 레인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스테이트별로 다르게 있었나요? 아니면 한 번에 페더럴리 그냥 팍 증가를 했나요? 지금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페더럴 익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 스테이트 베리에이션까지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스테이트별로 약간 디테일하게 조정된 게 그 다음에나 그 전에 있었나요? 네, 아마 그 스테이트별로 또 EITC가 이제 90년대에 좀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테이트 변수를 지금 여기 메인 리그레이션에는 제가 넣지 않아서 그 효과는 아마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싱글 I는 타임 인베리언트로 1992년에 해당되는 정보로만 컨스트럭트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92년도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메리트 스테터스가 변화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그 싱글 데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슷한 걸 네. 싱글 데디로 할 수 있는지도 그냥 간단한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익스펜션 1993 그래서 그 인텐트 트리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EITC에 일리저블 해서 이걸 받았는지 뭐 이런 여부는 알 수는 없고 그냥 intent to treat로 가정하고 보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NLSY의 수급 여부의 데이터가 가능하긴 한데 이 90년 제가 지금 사용한 타임프레임 안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사용하지 못해서 인텐트 트리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미국 EITC를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맥시멈 크레딧 늘어난 거 말고 인컴 그 맥시멈 인컴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늘어나면서 원래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냥 크레딧만 받은 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람들이면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 스테이터스는 안 바뀌었는데 그냥 트랜스포머 받은 꼴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막 섞여 들어가 있으면 레이버 맞습니다. 서플라이 채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나요? 알 수 있나요? 받았는데 노동 공급을 변화시키지 않은 그룹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번에 막 늘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 일하고 있는데 그 인컴 컷오프에 안 들어가 있어서 뭐 상관없이 난 일하고 있었는데 그냥 늘어나면서 그냥 이것도 받네 이렇게 된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컷오프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점감 구간에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거기는 노동 재고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늘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포션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확인 한번 맥시멈 해봐야 크레딧 구간도 늘리지 않아요? 여기서는? 죠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 받기만 하고 노동 공급은 늘리지 않고. 그게 사실 어차피 그게 앞쪽에 있는 애들만 신경 쓰는 그렇습니다. 거라서.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 이제 메리트 커플에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대체로 평단이나 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익스펜션이 있어도 어,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야 예, 무슨 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어차피 네. 보고자 하는 대상이 네. 올라가는 쪽에 있는 애들인데 뒤에 있는 애들 늘어난 거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질문 연결해서 그냥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EITC 받는 사람 중에 그 소득 낮은 아랫부분 사람들만 지금 보시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그거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사실 이 세팅 안에 되게 많은 과정이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논문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대체로 소득이 낮아서 그 점증 구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메리트 커플 같은 경우는 뒤쪽에 많이 ERTC는 받지만, 그 노동 재고 효과가 많지 않은 평단이나 정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 아주 위에는 오히려 반대 구간도 있어서 아주 위에요? 오히려 슬로프가 더 낮아지는 구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익스펜션을 했으면. 네, 어느 쪽을 그림에서 말씀하시는지 보시면 아까 네. 네, 말씀하시는 여기서 오른쪽 그룹 오른쪽에 여기는 지금 오히려 슬로프가 낮아진 건데,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레이버 서플라이 변화가 오히려 반대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000불인 것 같은데 그 10,000불 만불은 아니야 8,000불, 9,000불 정도 그 정도의 아래 사람들만 지금 보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노란 선과 이제 파란 선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어서 좀 더 넉넉하게 이 파란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500불 정도 보시면 네. 15,000불 거기 보시면 오히려 익스펜션에서 그 버짓 라인이 더 플랫해진 부분인데,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는 레이버 서플라이가 그 감소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익스펜션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 사람들은 빼고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여쭤봤는데, 이쪽 왼쪽 부분은 당연히 지금 슬로프가 이게 더 급해져서 네. 레이버 서플라이 당연히 뭐 증가할 것 같은데 오른쪽은 반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노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사실 있거든요. 이 점검에서. 왜냐하면은 소득도 증가시키는데 점점 일을 하면은 크레딧이 낮아져서 이펙티브 웨이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더 악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슬로프가 이렇게 더 섰기 때문에. 그래서 네. 거기는 빼시던지, 아니면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싱글맘들 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비교하는 거는 메이크 센스가 안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그 뒤에서 논문에서는 어펜딕스에 있는데요. 그 뒤에서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샘플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네,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제가 받았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네, 효과가 있는 것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고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임피리컬 리터러처에서 내려가는 쪽에 있는 애들의 레이버 서플라이가 뭐 바뀐다라는 게 없다라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거 했을 때 다 네. 올라가는 쪽 애들만 있으니까 사실 내려가는 쪽은 슬라이딩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레이버 서플라이가 아니고 얘네들이 안 받는 애들보다 트랜스퍼로 받아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네. 사실 얘네들의 레이버 서플라이랑은 그러니까 실증 분석 결과에서는 상관이 없어서 그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그 이펙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사람들이 항상 이거 왜 내려가게 만들었냐 이런 것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감소하는 게 맞는데 이 구조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냥 히스토리컬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오리지널리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저게 지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그 어떤 스레시홀드서부터 뭐 그 격차만큼 뭐 50%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인컴 텍스 하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의 변화를 예상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 임팩트가 이게 네거티브로 나와 버려서, 그래서 이제 새로 도입된 것이 지금 왼쪽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네거티브 인컴 텍스 한참 연구 그때 뭐 실험도 많이 하고 그 미국에서 했는데 이 오른쪽 부분만 본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오른쪽 부분 같이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거기서는 레이버 서플라이 그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크게 나와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없다가 새로 생긴 거죠. 없다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도입을 하면서 이 슬로프가 평평해져 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레이버 서플라이 많이 준다는 것 때문에 결국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뭐 굉장히 파퓰러했다가 많이 실행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고, 그래서 EITC로 지금 그 미국에서 좀 방향을 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 오른쪽 부분에서 레이버 서플라이 이펙트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전에 그 익스페리먼트 한 거하고는 조금 결과가 달라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네요. 왜 거기는 네. 왜 레이버 서플라이 이펙트가 안 나타났는지 요새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 도입을 할 때 각 주에서 했던 실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리터리처를 다 그쪽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 그때 실험한 뭐 몇 개 주에서 하고 뭐 시애틀하고 뭐 DC하고 네네. 뭐 했었는데, 그때 한 결과가 그 정부가 $1 주면 그 노동소득 줄여가지고 결국은 그 리시피언트들이 30센트만 소득이 증가하더라. 그 정도로 효과가 크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문제가 돼서 결국은 뭐 이 정책 그 보편적으로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서 요새는 근데 안 나온다고요. 레이버 서플라이 이펙트가. 그 부분은 앞에 그 설명하셨던 그 실험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임피리컬하게 EITC로 레이버 서플라이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한 논문들에서 이걸 쪼개서 구간별로 봤을 때 앞에 부분에서는 되게 레이버에 대한 이펙트가 크게 나오는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오는데 평탄이랑 뒤에 가서는 시그니피컨트한 게 안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던 걸로. 그러니까 실제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말씀. 그러면은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약간 제가 게스할 수 있는 거는 그 거의 그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저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한 리스폰스가 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익스텐시브 마진 말고 인터널 마진 말고 익스터널 마진 보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지 정책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 EITC로 인해서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또 릴라이언스도 낮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소득과 대체 효과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쟁에서 노동 증가에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빠르게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이때. 그래서 이제 피해 테스트 스코어 리저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점수는 13% 정도,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기준으로 13% 정도 감소하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매스랑 리딩을 나눠서 봤을 때는 주로 리딩에서의 효과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을 좀 더 포함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서브그룹으로 나누어서 좀 효과를 좀 볼 때 이제 에이지 그룹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좀 더 어린 아동들에게서의 그 효과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니시티에 따라서 이제 서브그룹으로 나눠서 봤을 때 화이트인 경우보다는 이제 백인이 아닌 그런 인종들 사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가 대체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엄마의 그 어빌리티에 대한 프록시로 사용한 AFQT 스코어가 낮은 그룹에서 좀 더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3세 이하의 아동들의 비인지적인 발달 지수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큰 이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봤을 때 백인이 아닌 아동들 사이에서의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 엄마의 AFQT 스코어가 낮은 그룹 안에서의 효과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해보자면 대체적으로 이제 비인지적이고 인지적인 발달 지수에 모두 싱글맘의 아동들이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좀 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어린 아동들 사이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먼저 말씀하세요. 나중에 AFQT 스코어 낮은 쪽에서 왜 더 네거티브 이펙트가 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나요? 아니요. 이 설명은 제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메커니즘에서 그 분리해서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지적인 거는 둘째치고 인지적인 거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이게 맞으면 이제 그냥 엄마의 부모의 학습 능력보다 같이 사랑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그것도 커그니티브 어치브먼트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사랑이 중요한 걸로 보여서 이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네. 그 임상심리학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양육의 질이 양육의 시간과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학년 여성일수록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훨씬 좀 풍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단위 시간을 들려줄 수 있는 언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아이와 짧은 시간을 보내지만 양육의 질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양육의 질이랑 양육 시간이 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않을까. AFQT 스코어가 네. 낮으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엄마가 시간이 줄어서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은 네. 줄었지만 하이의 AFQT인 사람들은 주는 시간에 많은 얘기를 아이한테 해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낮은 AFQT는 시간이 줄면서도 양육의 질에 있어서는 뭐 변화를 못 줘서 시간의 효과가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트리트먼트 둘 다, 2번인 경우에는 둘 다 low AFQT인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트리트먼트 둘 다 high AFQT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약간 또 매그니튜드는 비슷하고 그 프리시전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종속 변수도 똑같이 스탠더다이즈가 이거 말고 아까 뭐였죠? 모터 스킬? 네. 모터 스킬 이것도 종속 변수가 똑같이 스탠더다이즈 된 건가요? 네, 이게 매그니튜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네, 거의 맞아요. 0.7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엄마가 그 행동을 관찰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음에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그걸 관찰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된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왜 나타나게 됐는가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엄마의 측면에서 엄마의 노동 공급과 또 인컴의 증가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는 이제 아동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노동 공급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그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이제 크지 않은, 그러니까 유의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시브 마진의 효과가 싱글맘들의 경우에는 메리드맘에 비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 이제 인컴의 변화를 이제 전체적인 인컴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는 유의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살펴보았을 때 엄마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EITC를 이제 받을 수 있는 EITC의 양이 증가하고 반면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감소했지만 웨이지 앤 셀러리의 증가가 그렇게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금 이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컨젝처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싱글맘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레이버 마켓 어태치먼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이제 그것으로부터 받는 리워드가 크지 않을 수가 있고 또한 한번 참여한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참여할 수 없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의 측면에서의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변수는 홈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의 집의 환경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이거는 차일드 디벨롭먼트 프리딕터로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동의 코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뭐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 아까 그 사랑으로 표현되었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서포트와 관련된 그런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전반적인 전체 스코어는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 측면과 이모셔널 서포트 측면 나눠서 봤을 때에는 그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에는 두드러지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티뮬레이션 이 스코어는 그 로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냥 29점의 감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의 변화가 그럼 무엇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인지 먼저 그 굿즈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변화일지 아니면 타임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변화일지 두 개를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굿즈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로 여기 보여드리면 책의 수나 아니면은 어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를 가질 수나 아니면 뭐 토이의 수, 그러니까 장난감의 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반면 이제 타임 인풋과 관련된 변수들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할 그런 확률이랄지 아니면 아동들을 데리고 어떤 음악 그리고 그 공연 같은 데 데리고 갈 확률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집안 환경에서 학습과 관련된 그런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조금 부정적인 효과를 봤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굿 인베스트먼트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타임 인베스트먼트에서 차이였고 이거는 앞에서 엄마의 그 결과를 해석해 봤을 때 인컴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그 레이버 마켓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과 컨시스턴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좀 더 관련된 좀 기타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이제 메커니즘을 분석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제가 살펴본 것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성적이 나빠진 게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학스쿨 비헤이비어에서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어떤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였고요. 또 사실 이것이 엄마가 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알터너티브한 차일드 케어가 무엇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아마도 조부모의 그 아이를 맡기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러면 조부모와 같이 살게 될 확률이 더 늘어나는가를 살펴봤을 때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유의한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또 이제 아까 윤정한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아빠나 또는 이제 싱글 같은 경우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와 비슷한 그런 인물들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늘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측정해 봤을 때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서는 이제 어떤 알터너티브한 차일드 케어의 어떤 퀄리티 측면이나 변화 측면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결론을 이제 전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 예. 아이들을 싱글맘이 일을 더 이제 많이 나가면은 그 시간에 지금 조부모가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차일드 케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동들에 대한 차일드 케어 유스 스펜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 수가 없어서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여기서 이제 가구 단위의 어떤 그 차일드 케어 유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외 마켓에서 차일드 케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그런 보육기관에서 이제 제공하는 추가적인 시간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렇게 다른 네네. 이제 개인을 이용하는 건지 그리고 결과를 따르면은 그런 부모가 같이 있는 게 그런 보육기관이나 어떤 아르바이트생과 있는 것보다 굉장히 아이한테 도움이 더 된다는 건데 이게 기존의 그런 연구 결과들과 일치되는 결과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내니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보육기관에 맡기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저의 결과는 지금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엄마와 보내는 시간보다는 그게 퀄리티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previous literature finding에 따르면은 또 싱글맘들의 경우에도 일을 더해서 차일드 케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동들의 어떤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리터리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하고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에서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건 지금 데이터가 가능하지 않아서 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어린 시절에 아동이 기관에 다녔을 때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했을 때 부정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거와 좀 일맥상통한 연구 결과가 아닐까. 국가마다 어린 시절에 기관에 다니는 게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다른데요. 미국 경우에는 기관의 질이 좀 낮아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나온 바가 있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이 돈을 더 벌 것인가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것인가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네, 맞습니다.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긴 하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트레이드오프인 부분인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부모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으나 이제 싱글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생각에는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애들을 이제 좋은 양육기관에 보낼 수가 없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방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어떤 디모그래픽에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네, 그때 이 싱글맘 리시피언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정도로 저는 이제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법적으로 몇 살 때까지 미국에서 뭐 혼자 있을 수 없고 뭐 이제 그런 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마 12세 잘 그거
네, 사실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12세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 아이들 평균 연령이 아까 썸스탯에서 10살 정도 돼서 그때 뭐 초등학교 정도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을 하더라도 아이를 뭐 학교에 보내놓고 이제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메리드 맘이랑 싱글 맘이랑 보내는 시간 자체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얼터너티브 케어가 좀 다르지 않다면 비슷할 텐데 뭔가 퀄리티 그 타임이 이제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을 하면서 어떤 피지컬한 패티그나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보내는 시간이 같지만 이제 좀 계속 놀아주는 게 그걸 다 아니라 혼자 해야 되는 이제 가사 일도 함께 해야 하고 네. 뭐 약간 그런 입장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 퀄리티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전에 그 인터랙션 파트에서 좀 그런 인터랙션이 줄어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의 감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거기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네, 결과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까 그 홈 엔바이러먼트 그쪽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가 그 홈 엔바이러먼트 스코어에 그 타임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냈는지 메저를 만들 때? 아니요. 여기에는 그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유시지, 네, 그걸 넣었으면 참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그 네. 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더 차일드 인터랙션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environment는 프로그래밍. 아니군요. 네. 네. 그 아까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아까 한유진 교수님 말씀하시던 걸로 돌아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살까지 있어야 되는가가 스테이트 베리에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캘리포니아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NLSY 사용하신 게 이게 스코어들이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메커니즘 보실 수 있다고 하면 PSID는 훨씬 그 퀄리티 타임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홈메이킹인지 그거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혹시 좀 보론적으로라도 쓰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으면 좀 서포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 타임 유즈를 차라리 쓰시면 그러니까 이게 좀 타임 유즈는 근데 그때가 없으려나? 그 익스펜션 그 당시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근데 이제 EITC가 타임 유즈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그걸 보셔가지고 그 퀄리티, 그러니까 정말 제가 궁금한 건 싱글 맘이 메리드 맘보다 퀄리티 타임을 더 가지고 있었는가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그래서 지금 타임 스펜드가 줄어들었는데 싱글 맘보다 메리드 맘의 싱글 맘이 그 줄어든 게 정말로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를 좀 그냥 다른 데이터로 좀 보여주시면 좀 더 얘기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제 같은 엄마와 같은 아이가 겪었던 경험을 매칭하고 싶은 그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이 정도 이제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는 조금 뭐 데이터셋이 완전 매칭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그룹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로버스니스 체크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EITC 레시피언트가 아닌 그룹 사이에서 메리드 싱글의 비교랄지 뭐 아니면 또 다른 알터너티브한 트리트먼트 컨트롤 그룹을 사용했달지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아까 좀 제가
조금씩 언급했던 alternative approach를 사용했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IB를 사용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없어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그런 결과를 좀 쉐어하고 싶은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DID로 인하면은 DID는 이제 어떤 Mother Labor Supply, EITC, Mother Labor Supply, Child Development 이 링크를 다 이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링크할 수 있는 IB를 사용해 봤는데 여기서 사용한 IB는 Maximum EITC Credit Rate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94년도에 그 30%에 해당하는 그 페더럴 그 레벨에서의 그 30%와 또 더불어서 스테이트 베리에이션을 넣어가지고 최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점증 구간에서의 레이시 얼마였는가 그거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엄마의 노동 공급에 대한 IB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차일드 디벨롭먼트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2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캘리포니아인이라면 2015년도에 74%의 그 맥시멈 EITC 레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이제 주별로 이걸 그려보았을 때 90년대에 그 주로 이제 확대가 있었고 이 베리에이션이 사실은 이제 스테이트 베리에이션보다는 페더럴 레이스의 그 베리에이션이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그 엄마의 노동 공급에 관한 변수를 이제 이 IB를 가지고 인스트루먼트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피티드 밸류를 사용해 가지고 엄마의 노동 공급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IB를 사용해서 이제 해보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결과는 리딩 테스트 스코어인데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노멀라이즈된 결과가 아니라서 좀 숫자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온 점수인데 리딩 테스트 스코어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엄마의 그 교육 수준을 봤을 때 아까 비슷하게 로우 에듀케이션 레벨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이랑 메리드를 나눠서 봤을 때 엄마가 싱글인 경우에만 이제 이 네거티브한 효과가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그 EITC 레이트과 엄마의 노동 공급 사이의 그 관계도 이 싱글 안에서만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고 메리드맘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와 어느 정도의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서 더 진행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결과도 이제 좀 더 에비던스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도한 부분은 제 어펜딕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인지 사이에서의 그 차이를 가지고 그러면 트리트랑 컨트롤을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리트먼트 그룹은 점증 구간에 있기 때문에 노동 제고 효과를 크게 받은 그룹이고 그 다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컨트롤 그룹으로 삼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싱글맘들만은 가지고 싱글인데 트리트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제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점은 이제 earned income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인도지니어티 문제가 발생해서 그 expected income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또 expected income을 가지고 또 나눈 경우에 실제 그런 트리트먼트 스테터스가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실제 임금상 나는 컨트롤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expected income 때문에 트리트먼트에 들어가 있달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달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코렉트하기 위해서 fuzzy DID 방법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샤프 DID에서의 감소가 이제 나타나고 또 fuzzy DID로 이걸 해보았을 땐 좀 더 그 감소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그 phasing range 그 점증 구간에 있는 아동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클루전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제 연구는 1993년도에 있었던 EITC의 확대가 이제 싱글맘의 아동들에게 미친 효과에 대해서 DID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찾아낸 파인딩은
피에텍스 스코어랑 MSG 스코어가 모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인지적이고 비인지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어린 아동들이나 또 어떤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분석해 본 결과 집안 엄마의 노동 공급은 늘어났지만 인컴은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 비슷하게도 아동들의 경우 환경의 변화에도 반영이 되어서 어떤 엄마와의 인터랙션과 관련된 그런 변수에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어떤 굿즈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그런 변수들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사실 해석하는 부분에서 참 좀 민감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비단 어떤 싱글 맘이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어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혼자 양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싱글 페런트에게서는 아마 비슷하게 모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텐데, EITC와 같이 어떤 근로를 전제로 하는 그런 웰페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양육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어떤 알터너티브한 차일드 케어가 많이 없는 그런 그룹들의 경우, 그런 근로 제공의 웰페어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일드 케어 서브시디나 아니면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지연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표하시는 중에 혹시 플로어에서 그 질문이 좀 더 기셨거나 아니면 그 코멘트가 기신 분들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이 제도로 인해서 레이버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왜 싱글맘 그룹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싱글맘 하우스홀드에서는 레이버 서플라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본인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증가시키는데 이제 메리드 커플에서는 뭐 배우자가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가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셨어가지고 아까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싱글맘에서 레이버 서플라이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건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포인트는 아마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EITC 때문에 싱글맘의 경우에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만 메리드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리드 커플에서 안에서의 그런 레이버 서플라이 구조는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록 이제 임피리컬 스터디들은 이제 메리드 커플의 경우에는 엄마든 아빠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아빠들이 프라이머리 언어로서 이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EITC가 도입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리워드가 좀 더 컸던 그런 아빠들의 노동 공급을 더 증가시킬 요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도 엄마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 요인이 많이 없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네, 그래서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이제 답은 이제 그 메커니즘은 이해하신 대로 메리드맘과 싱글맘 사이의 노동 공급의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빠 쪽의 그 변화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까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 레이버 서플라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싱글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로소득이 0이었던 그룹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근로소득이 0이었던 그룹이랑 남편 외벌이로 어느 정도는 소득이 있었던 그룹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리드 커플 같은 경우에 남편의 소득이 네, 제가 그건 스태티스틱스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대체적으로 포지티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뭐라고 해야지, 하우스홀드 인컴만 생각하면 그 차이가 클 텐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싱글맘들은 다른 웰페어 프로그램도 많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EITC로 대체하는 거면 사실은 일종의 애프터 텍스 인컴을 전부 다 베너핏을 갖고 이제 싱글이랑 메리드맘의 그 하우스홀드 인컴이 어떻게 됐는지를 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애프터 텍스 베너핏을 주는 그거의 컴포지션을 레이버 서플라이 연계한 걸로 바꾼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지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소득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줄여놓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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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냥 궁금한데 저 고 박사님 그 메리드된 그 컨트롤 그룹 그냥 그 비포 앤 애프터 혹시 뭐 애들 퍼포먼스는 어땠나요? 아, 컨트롤 그룹의 비포 앤 애프터의 그 점수의 차이가요. 네. 아까 패러럴 트렌드 잠깐 보여주시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네네. 네, 거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부분이 애프터의 차일드의 컨트롤 그룹만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예. 같은데 이거는 지금 차이의 변화를 보여준 거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감소하는 경향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더 많이 감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건 확인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컨트롤 그룹도 감소를 했어요. 네, 그때 같이 감소를 했던 것으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하시는 스토리가 뭐 코이런트 하려고 그러면 그 지금 컨트롤 그룹에서는 레이버 서플라이 이펙트는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됐으니까 거기는 임팩트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럼에도 그 이후에 뭐 다른 영향을 미치는 타임 트렌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모든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펙트 그러니까 평평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코호트의 구성 같은 거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그거는 꼭 평평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전에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야 그러니까 차이가 아니, 비슷해야 된다는 근데 뭐 지금 그 얘기하시는 스토리는 지금 그 레이버 서플라이 증가 때문에 지금 이게 애들이 수준이 낮아졌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만약 그런 채널이 만약 정말 워킹 한다 그러면 컨트롤 그룹에서는 뭐 레이버 서플라이 안 변했는데 솔직히 뭐 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아마 다른 그 그룹별로의 혹시 그게 어떤 진짜 트렌드였는지를 좀 더 큰 그룹에서 살펴보면은 좀 더 네, 에비던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좋은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점수 스탠다라이즈 할 때 연도별로 따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전체 제가 네. 사용한 타임프레임 하에서요. 예, 그 연도별로 하면은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뭐 구성이 저기 네, 그러니까 연도별로 뭐 연령 구성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각 연도의 점수 평균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것도 한번 근데 그렇다면은 뭐 그러면 저기 디프는 뭐 별로 영향 안 받을 거고, 근데 네. 이제 컨트롤 그룹에서 떨어지느냐 이런 거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거 한번 컨트롤을 해서 컨트롤 그룹 하에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기존 문헌이랑 이 연구를 종합해 보면 그 미국에서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연이나 토론으로 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이 중요할 수 있지만
아이가 크면 아까 아이가 컸을 때 테스트 스코어가 EITC 올라갔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아이가 크면 그 연구에서는 부모 소득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크면 부모 소득이라든지 엄마가 경제 활동으로 보이는 그런 롤 모델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존 문헌이나 이 연구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아이의 연령에서 이런 차이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아이의 연령의 효과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연구 중에는 이제 포지티브한 효과를 찾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령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기존 연구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저의 연구는 이제 EITC 때문에 소득의 증가보다는 엄마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컸던 그 그룹이 있었다. 그 그룹 안에서 이런 부정적 효과가 발견됐고 이러한 메커니즘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테스트 스코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노동 공급의 효과보다는 인컴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저의 논문에서 이제 찾았던 이 부정적 효과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장기적인 효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사실은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또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리서치 퀘스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 저는 트래디셔널 에이지 이후에 좀 뒤늦게 학교 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좀 봐봤는데요. 네, 되게 좀 놀랐던 게 싱글맘들이 되게 학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뒤늦게. 뒤늦게 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저희 원에 김도원 박사님께서 잡톡을 하실 때, 그 주제가 EITC 때문에 이제 원래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했었던 싱글맘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일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싱글 마더의 휴먼 캐피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제로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버 서플라이 메커니즘도 채널도 있지만 엄마의 휴먼 캐피탈이 줄어서 그게 자녀의 휴먼 캐피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휴먼 캐피탈의 감소가 여기에 막 다 잡히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로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가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보고, 네, 기존 리터러처에서도 그렇고, 박사님 것에서도 그렇고, parental time 이런 식으로 EITC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가구에서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자녀 양육 시간이 조금 줄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다 이 정책의 효과가 인터제너레이셔널 모빌리티를 악화시킨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아웃풋 이피션시는 둘째치고 모빌리티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네.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알 수가 네, 네, 맞아요. 되게 제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ITC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게 좀 되게 한정된 타임 프레임에서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고 이제 또 테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되게 가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안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뭐 장기적인 트랜지션 때문에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시 좀 긍정적으로 엄마가 일을 하는 것과 아동이
그 엄마가 일과 이제 양육을 같이 양립하는 거에 좀 더 이제 기술이 생겼달지 이런 식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 완전 EITC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엄마의 노동 공급과 이제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좀 저소득층인 싱글맘의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 포인트는 되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제 EITC의 그런 그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이 논문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포럼의 성격이 그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는 얘기가 안 들어갔지, 제목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저출산 플러스 고령화 결국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을지 그걸 하는 거고 이런 이제 인구 정책 TF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게 항상 나오는 게 여성들도 좀 우리 여성 노동 공급 이제 늘리고 거기를 이제 그런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의 이제 휴먼 캐피탈이 낮아진다던가 그걸로 인해서 인터젠셔널 고 이제 그 효과도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줄기차게 얻어맞았던 이제 그 논지들이라서 그래서 요거만으로는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계속 그 고민해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차일드 케어의 좀 논문과 별개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지 않고 약간 나라와 사회가 뭔가 함께 키우는 그런 이제 약간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는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계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하나만. 네, 그럼 없으시면 오늘 포럼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그 구지연 박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그 참여해주신 포럼 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달 공지를 잠깐만 하자면은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대면이랑 섞어서 하는 거를 좀 이제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이제 한종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 이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그 혹시 대면이 편하신지 비대면이 편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 내려갖고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이제 수당직을 이제 그 확인서하고 그 의견서 특히나 의견서는 이제 적어서 주시면은 구지연 박사님께 잘 전달해서 이 페이퍼 이제 디벨롭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이 될까니까 네네. 질문 하나 드리면 대면이면은 세종시인가요, 서울인가요? 이걸 명확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디가 좋을까요? 그 숫자로 하자면은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께서 한 4분 정도 한유진 교수님, 김성훈 교수님하고 한 교수님하고 김진영 교수님 한 4분 정도 되실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이제 세종에 계실 것 같고 대면 적어도 다음 달은 교수님께서는 대면으로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아니 뭐 세종 내려오라면 내려가야죠. 뭐 주최하시는 분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서 다만 제가 이제 플랜을 짜야 돼서 미리 그냥 여쭤본 겁니다. 예. 네, 요거다가 그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이제 금요일 저녁 되시고 일단 다음 달에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지연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좋은 뵙겠습니다. 코멘트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 박사님 저기 이메일이 j현 키예프로 된 건가요? 그게 네네 JHKO 키예프. 잠깐만 JHYUN으로 된. 잠시만요. 제가 이 데이터 요새 데이터 뭐 좀 문제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네네. 제가 채팅창에 지금 처음 넣었는데요. 거기 혹시 보이시면은 그리고 특별히 전 이제 어느 저널에 넣을지가 되게 좀 그런데 의견서를 주시는 분들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뭐 100위권 아래 넣어라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으니까요. 네, 그런 거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